기자분들한테 전화를 받거나 그다음에 언론에 출연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 한번 다뤄져서 이미 그냥 해결이 된 가짜 뉴스라도 해결이 된 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주일, 2주일 있다가 계속 똑같은 전화가 계속 와요. 그 부분을 다시 이슈화시켜서 자꾸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또 노출되는 사건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제가 웬만한 화를 안 내는데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 화를 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기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일부러 이미 정리된 문제들을 계속 끄집어내는 그런 속성들도 좀 언론들이 조금 가라앉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언론이 신천지 관련된 보도에만 치중해 있는 사이에 정작 이 신천지 못지않게 중요한 대남병원에 대한 보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경북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 이미 100명이 넘는 사람이 집단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요. 지난달 22일부터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는데 사실 지난 일요일에 대남병원 갔다 왔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너무 상황이 힘든 상황들인데 솔직히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 환자분 이름조차도 제대로 이게 마킹돼 있는 이런 거 다 뜯어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제 격리되지 않은 직원 한 명이 같이 들어가서 환자 이름부터 여기다가 매직으로 환자 이름 적는 것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틀 동안 혈압이랑 체온조차도 측정을 못했어요. 거기 있는 의료진들이 다 격리 단계로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어려운 것도 이해를 되고 그 안에 상당히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 2, 3일 동안 병원 자체가 올스톱되면서 완전 방치가 된 상황들이었거든요. 사실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언론이 취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사실 보도를 해야 되는 건데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느끼고 계신 거죠? 주변에 있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하고 여론적으로라도 몰아서 그분의 안에 있는 분들을 빨리 도와줘야 된다는 식으로 넘어갔어야 되는 이미 그쪽으로 기사가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신천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소외된 분들에 대한 배려들이 너무 없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혈액 수급이 잘 안 된다고 해요. 코로나19와 헌혈과의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우리가 정말 헌혈을 하면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초반에 팩트체크를 많이 다뤄서 제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했던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헌혈이라는 거는 남한테 피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주는 사람한테 무슨 바이러스가 거꾸로 돌아올 일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급 자체를 하지 말아달라. 제발 언론에서 언급 자체를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또 환자가 지금 많이 발생하는 상황들에서는 오히려 지금 코로나 감염 환자 중에서도 수혈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진료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응급 환자도 잘 수용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게다가 만약에 혈액까지 공급이 부족하면 정말 교통사고 당한 분들이나 외상당하신 분들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럴 때는 헌혈에 대한 캠페인들을 더 벌여야 될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쓸데없는 팩트체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이슈화된 것들을 잘 얘기해서 오히려 지금이 헌혈할 때다라는 캠페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중국 입국 금지령 코로나19 초기부터 계속 나왔던 주장입니다. 이게 실효성 있는 비판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한 지 중국에서 발생한 지가 두 달이 다 돼가죠. 언론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아직도 중국인 입국 금지 가지고 싸우고 있나.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초위기 상황들에 빠져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대구 지역의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한 그 주변 지역들에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도 지금 시간이 아까운 그런 상황인데 왜 아직까지도 중국인 입국생을 입국자를 막으네 마네 이런 거에 논란을 가지고 시간을 버리는 걸 보면서 정말 한가하게 사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이런 사설을 내고 그다음에 정치인들 중에서 책임 논란 소재를 하면서 막 이렇게 방역 당국이 실패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뭐 실패든 말든 간에 방역 당국이 죽어버리면 만약에 그런 비난 때문에 못 움직이게 되고 일을 못하기 시작하면 그 책임 자기가 언론사 사주들이 와가지고 대구 나라가 환자를 볼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방역하는 질병관리본부장 내쫓고 자기가 그 일을 할 것도 아니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기 힘든 상황들을 만들어 놓는 거 보면서 너무 상당히 지금 사실 분노가 막 치밀거든요. 너무 화가 나 계신 것 같아서 여쭤보기가 좀 두렵긴 한데 워낙 이게 뜨거운 이슈라 제가 용기 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에서 발생했으니까 최초의 중국인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으면 뭐 도움이 됐겠죠. 그런데 누군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인 입국 금지가 실효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던데 이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너무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러지 마시고 고정하시고. 네,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당시 이미 뭐 3, 4주 전 상황인데 계속해서 감염 의심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당시에 우리나라가 선별진료소도 많지 않았고 네. 문제는 진단할 수 있는 키트도 많지 않았던 시점이에요. 그점이.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진단도 안 된 상태에서 막 흩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서 감염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병원들 입장에서는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발 들어오는 숫자를 좀 줄여달라. 어떻게 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들 써도 만약에 안 되면 입국구적 금지까지 해서라도 숫자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안을 냈는데 어쨌든 큰 프레임에 대한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결정해라. 근데 병원 또는 방역 당국에 부담을 주는 부분들은 확실히 줄여줘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자꾸 중국을 막느냐 마느냐라는 거대한 담론 속에서 프레임이 갇혀버리니까 의료계가 제일 원했던 부분 그 당시에 정말 절박해서 환자를 진단도 못하는 상황에서 몰려드는 환자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 절박함들을 묻혀버리는 거죠. 열심히 환자들 위해서 노력하는 의료인들과 방역 당국을 정치 프레임에 갇히게 만들어놨거든요. 그건 정말 잘못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